네. 선생님 제가 이 책을 읽고 좀 많이 실망을 해서 실망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이게 겉표지를 떼내면 빨간색이 나오는데 신성한 경제기 시대. 그래서 연휴 때 읽고 한 이틀 동안 좀 살짝 머리가 복잡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연휴 기간 동안 이제 태양도 여러 개 그리고 했는데 이제 하얀 태양도 그리고 빨간 태양도 그리고 이제 이건 사주 보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달도 오랜만에 그려봤는데 물론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되지만은 그래서 달이 떠 있는 거는 전부터 제가 주역에서 화천대유하고 지천태라는 그 평화의 대를 좋아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목을 일단 지천태라고 써봤는데 정확한 제목의 명칭은 아직 저도 잘 좀 고민이고요. 예전에는 달 그리는 걸 그냥 푸른 달, 뭐 이렇게 고양이 눈의 달을 푸른 달 이랬는데 이것도 하늘에 이제 태양이 떠 있으면 화천대유가 되는 거고 달이 떠 있으면은 그게 땅이니까 불이 아니라 그래서 지천태가 되는 거거든요. 주역 괴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인천 아시아 아트쇼에는 화불에다가 진품 인정을 하려고 그래. 고흐 거를 안 가져가고 이렇게 손톱을 달의 위치가 이렇게 들어가 이거 좀 진행 그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점들이 좀 인천 아시아 아트쇼에는 3호짜리 화불에 이렇게 초승달 손톱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책에서 결정적으로 이 418페이지에 이 책을 쓴 그 저자, 대학 교수인데 저자의 그 뭐라 그럴까 탁상 행정 같은 느낌? 이론에 빠져 있는 느낌을 볼 수 있는 문단이 나와요. 여기 418페이지에 뭐라고 여기 밑줄 친 거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끔 내 글을 읽은 금융계 사람들이 사회적, 환경적으로 책임있는 투자에 관한 생각을 담은 이메일을 보내오곤 한다. 그러면 나는 투자 수익 제로를 명시적 목표로 내건 투자 펀드를 제안하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제안을 받은 사람들 중 다시 연락해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자기 나름 뭐 이론은 있는데 이 현실화하는 그 실천법 자체가 거의 외계에서나 있을 법한 헌법과 인권을 완전히 그러니까 뭐 소득 제한 이런 게 나오거든요. 소득 제한 뭐 얼마 이상 돈을 못 벌게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여기자 경제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자를 계속 전 세계가 해야 된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라던가 그다음에 우리 동물이든 사람이든 저장 본능이 있는데 저장 본능 자체를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나와요.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뭐 인권에도 안 맞고 헌법에도 안 맞고 재산을 예를 들어서 정치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재산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당신 통장에 있는 돈 이제 앞으로 매년 5%에서 10%씩
이렇게 채손료를 물릴 거다. 채손료 얘기가 나오는데 돈을 자기 통장에 가지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돈이라는 것이 좋은 것에 쓰이지 않는 약간 그러니까 좋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돈이라는 것은 좋은데 쓰여야 돈인 것인데 당신 왜 이거 축적하고 있어? 돈을 이 세금 내 해서 계속 그 돈을 이제 이게 까나가는 그런 걸 또 제안을 해요. 그래야지 이 돈이 생태적으로 잘 쓰일 거다. 뭐 이론적으로는 뭔가 뭐 계산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되게 이제 주변에 부대적인 부작용이 아주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생각 안 하는. 그러니까 좀 뭐랄까 그냥 20대 초반에 아이디얼하다 그러죠. 이상적인 그 정신 연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책이다. 근데 저한테 영감을 준 거는 많이 있어요. 영감을 제가 일부에서 얘기했지만 신성한 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신성하다고 여겨질 만한 것들, 좀 쉽게 측정이 불가능하고 좀 절대적인 것들, 그런 것들과 돈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 그거 그래서 제가 그 예술품 보니 기축통화를 얘기를 한 거고, 그거는 그 부분 영감을 많이 줬고, 또 돈이 양자 중첩 상태에 있다가 부분 지급 준비 제도, 그러니까 그 은행하고 뭐 연준하고 은행하고 이렇게 돈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약간 양자 중첩 상태다 이거예요. 그래서 돈의 가능성으로 존재한다는 거지. 이렇게 숫자로 존재하니까 우리도 카드라든가 이런 게 약간 숫자로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긁었을 때, 이렇게 쓰였을 때만 그것이 돈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이것이 약간 양자적이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양자화폐 비유가 그래서 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잘 사용될 수 있게끔 하는 뭔가 사회적인 함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해법은 없지만 이렇게 뭔가, 그래서 옆에다가 선본홍제라고 써놨는데 그게 선본홍제인데 제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선본홍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중슬릿 슬릿 그 이야기도 나오고 이 불호계가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게 몇몇 아미고들 모여 있는 그 투자 단톡방에 양자화폐와 양자그림, 양자화폐의 본위가 양자그림이 된다, 뭐 이런 비유도 한번 올려보긴 했는데, 어쨌건 그 여러분 3%라는 그 프로에 들어가면은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쉽게 하는 오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서울대 지질학관과 지구과학 쪽에 그 어떤 학자가 나와서 3%에서 그 대수층이 있어요. 미국에서 지하수를 농업에 많이 쓴단 말이죠. 그러면 엄청난 양의 지하수가 뿌려져서 증발이 되고 바다로 흘러가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비가 내려서 그 물이 지하로 스며드는 속도는 워낙에 느리기 때문에 계속 비가 아무리 온다고 해도 그 에쿠어퍼라고 그래, 아쿠아퍼, 그 대수층의 물을 다 써버리면 거기가 공동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집안이 전체적으로 깔아앉거나 아니면 싱크홀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밀도가 낮아져 버리는 거죠, 이 지구 전체. 그래서 지구 그 회전에 있어서 그 만약에 팽이가 있다면 팽이 한쪽을 조각칼로 파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지하수를 확 써버린다는 거는. 그러면 이게 축의 문제가 와서 축의 변화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지하수의 사용과 지축의 변화를 연구한 학자가 있어요. 서울대에 있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하는 말이 참 재밌어요. 3%에 나와서 지구과학, 지질학 또는 지구과학
학자들 중에서 그 지표의 인간에 의한 변화가 지구의 축이라든가 공정 궤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많은데, 근데 그보다는 지구의 외핵의 대류 현상, 그 다이나모 운동을 하는 지 자기를 만들어내는 외핵의 대류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대류 현상이 지축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힘이 훨씬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훨씬 크다. 그런데 그것은 워낙에 더 지하에 있는 일이라서 측정이 어렵다 이거예요. 연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20대 때는 자기가 그걸 한번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아보겠다라면서 지구 외핵 연구로 이렇게 뭐 지원을 했다가 거기서 지능 순서대로 탈출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측정이 어려우니까 연구가 어렵고 그걸로 논문을 쓸 수가 없고 박사학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외핵을 연구해가지고서는. 보통 장비가 들어가겠냐 이 말이에요. 지하수를 연구하는 거하고 지각판을 뚫고 들어가서 외핵을 연구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그 몇만 배의 그 고성능 장비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참 이게 이제 제가 뭐냐면은 이 학자들의 한계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자기는 지하수를 연구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 이제 들어갑니다 하면서 자 지하수가 이렇게 되면은 지축이 뭐 이렇게 회전축이 좀 바뀔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그 사람은 고지자계학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지진 때에서 이렇게 용암이 이렇게 흘러나와 이렇게 흘러나와서 땅이 이렇게 멀어지잖아요. 백에너의 대륙이동설. 멀어질 때 그 암석이 바닷물에서 나와서 굳는 기간이 있는데, 이게 뜨거울 때에 뜨겁다가 식을 때 지구의 N극과 S극이 그 암석에 기록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N극이 뭐 이쪽 방향, 그러다가 한 5만 년, 10만 년 후에는 이쪽 방향, 그래서 쭉 나오는데 이게 N극, S극이 서로 이런 식으로 반대로 물려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 지구의 그 자전축은 모르겠지만 자기장이 많이 바뀌어 왔다라는 것은 그 암석 고지자계학을 연구하면 거기서 쭉 나오는데 심지어 N극, S극이 아프리카에 현재 지구에서 아프리카에 있었던 적도 있었고, 대략 이 90도 각도에서 65도 정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고지자계학에 의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슨 얘기냐면 외핵의 대류 현상이 지구의 자전축에 주는 영향이 얼마나 크냔 말이에요. 그 책을 보면은. 그런데 그 학자가 뭐라 그래 나와서 그거는 연구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 연구하려고 들어갔다가 다 탈출한다. 그러면서 막 이제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나와서. 근데 생각해봐요. 외핵이 자전축에 영향을 주는 영향이 만약에 98%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지하수를 고갈시키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전축에 영향을 주는 것이 0.2%밖에 안 돼. 그럼 그 학자가 박사학위를 받아서 막 나와서 잘난 척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 인간들한테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은 지하수를 쓰면 큰일 난데 뭐 이 정도의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사람이 이론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근데 그것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 힘이 자기 자기와 자기 그 소득을 늘리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사람이 98%고, 그래 나 소득 줄이고 내 재산
갉아먹어. 그래, 나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재산을 갉아먹을 거야. 이런 사람이 2%라고 쳐보자고요, 이 지구에. 그게 실천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읽고 완전히 제가 좀 실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말 온몸에 두 가지 느낌이 들었어요. 첫째는 정말 힘 빠지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이 책 소개를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야, 드디어 뭔가 나한테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만한 학자가 2015년에 이런 책을 써놨구나. 와, 뭐 새로운 무슨 뭐 여기는 안 나오는데 그 보도 자료에 보면 뭐 대단한 통합 사상가가 나타났다, 막 별 칭찬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칭찬을 해놓은 거에 대비해서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허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그 실망감. 그러니까 그래, 나에게도 이 선봉동제, 이 써뉴, 선봉동제 유토피아를 할 수 있는 대단한 이론가가 그래, 나의 동지가 이 사람 언젠간 될 거야 하면서 다 기대시면서 책을 봤는데, 동지가 아니라 방해가 되게 생겼어요. 이 사람이랑 손잡았다가는 방해가 되게 생겼어. 많은 영감은 저한테 주긴 했어요. 한 두세 가지 영감은 줬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좀 물론 읽으면 도움은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 고 작가가 얘기해 왔던 이 금융의 혁명이 훨씬 더 현실적이구나, 이걸 느끼게 될 거예요. 제 계획이 훨씬 현실적이야. 제 계획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고, 그 뭐냐면은 확률적으로는 정말 여러 가지 기적이 겹쳐야만이 가능하겠죠. 일단 제가 세계적으로 성공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기적들이 필요한데, 그래도 현실적이다. 그러니까 그래,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근데 그 기적들이 제가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인간의 본성에 호소하면서 어떻게 하면 서서히 동참하는 사람들을 늘려보고, 지금은 아미고와 저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지만은 그 꿈을 꾸고 있지만, 또 이제 세계 곳곳에 그런 선분홍지에 대한 그 어떤 그 세력을 기다려왔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또 합쳐가면서 갈 수 있겠지. 지금 저는 상당히 이게 제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책으로 쓴 사람의 해법 자체가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지금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이게 반대로 어떻게 저한테 좀 다가왔냐면요, 약간 부담감으로 다가오긴 온 측면이 있었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나하고 아미고가 이 혁명을 해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부담감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거들어줄 사람이 나타났다, 이런 기대감에서, 이 사람이랑 손잡았다가는 더 방해되겠네. 그러다 보니까 더 약간 어깨 위에 있는 짐이 약간 더 무거워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버리는 거야, 이 책을. 굉장히 기대하고 읽었다가. 그래서 상당히 좀 기분이 며칠간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뭐랄까, 선보러 나갔다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그 여학생이 미팅 갔는데, 대학교 때 미팅도 안 했지만은 약간 그런 느낌, 마음에 안 드는 여학생이 나온 느낌 같은 그런 느낌 딱 갔는데, 지금 이 요구르트하고 커피를 한번 타봤는데 약간 꼼푸차 같은 느낌도 나네요. 좋아요. 그래도 이 책을 제가 이렇게 많이 좀 접어놨는데, 지금 사실 책 소개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뭔가 소개하기가 좀
자꾸 이 사람 비판하는 쪽만 좀 펼쳐지는데 말투가 이래요. 말투가 이래요. 말투가 목사님 설교 같아요. 후반부로 갈수록 그럽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재계획하고 이 찰스 아이젠슈타인인가 슈타인인가 이 사람의 그 계획에 큰 차이점이 있어요. 이제 그게 여기다 지금 적어놨는데 고리들은 통화량이 확대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 정교한 화폐화의 과정에서 새로운 기축통화의 니즈가 지구상에 나타나고 그것이 예술품이라는 그 본의로 갔는데 그 의외의 사람들이 이제 그 인기 있는 세계적인 작가 고리들을 만나게 되고 고리들 그림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고작가가 자기 그림을 매매하면서도 그걸 가지고 은행을 운영해서 이렇게 굉장히 친환경적인 사업에 그 투자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뭐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그런 어떤 또 엔젤 투자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그냥 단순한 기부 같은 것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로봇을 발견해서 뭔가 지구를 청소하는 정화시키는 뭐 그런 어떤 연구소도 가지고 있고 뭐 이 사람은 이 사람이 그림을 사는 것 자체가 이게 선본 홍제네라는 이제 그 느낌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그보다 전에 뭐가 먼저일지 모르겠는데 예술품 본위 화폐가 먼저 생길지 아니면 아마 동시에 되겠죠. 동시에 가다가 이게 저랑 이렇게 만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통화량이 확대되다가 예술품 본위 기축통화의 영역이 생기다가 그것이 넓어지는 그 이 기후재앙 등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영적인 각성이 열리면서 그것이 넓어지는 방식으로 저는 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화폐화되는 걸 축소해야 된다. 통화량을 축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근데 이게 불가능해요. 이게 지폐라는 게 옛날에는 500원까지만 있었어도 이게 모든 거래가 되다가 100원짜리가 생기고 10원짜리가 생기고 5원짜리가 생기고 뭐 이러잖아요. 그게 왜냐면 이게 사람들 간의 그 가치 판단이 좀 더 정교화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막 비트코인이 0.0001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되듯이 그래서 그거를 나눠야만 하는 필요성이 생겨요. 그리고 정교해지고 또 새로운 거래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폐라는 것은 더 세분화되고 거대화되는 그런 그게 역사예요. 그거 역사. 근데 그 역사를 이 사람은 안 된다. 화폐화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칼폴라니가 인간과 자연과 화폐 자체를 상품화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그러면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있고 이 신자유주의는 망할 것이다 라고 그래 그 사람은 뭐냐면 굉장히 훌륭한 사상가로서 괜찮은 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새로운 경제학의 시대를 열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너무 이상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판받아야 돼요. 칼 폴라니는 추앙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욕 얻어 먹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투가 뭐 머지않아 당신은 예언가의 말투. 머지않아 당신은 선하고 옳다고 느껴지는 무언가에 선물을 베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네네 맞아요. 머지않아 되겠죠. 근데 얼마나 몇 퍼센트나 되겠냐 이거죠. 뭐 진짜 욕망을 믿어라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고 선물하는 것이 진짜 욕망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예, 맞긴 맞죠. 맞긴 맞는데 그 욕망보다 훨씬 더 강한 게 이기적인 욕망이죠. 그래서 인간의 그 이기적인 욕망을
기본으로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은 현실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정확하게 그런 현실화라는 문제하고 결부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 절에 가면 2판이 있고 4판이 있고 연구만 하는 팀이 있고 뭔가 업무를 하는 팀이 있잖아요. 2판, 4판.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냐면 이 사람은 이사무회가 없는 거예요. 이사무회, 사사무회가 없는 거야. 그게 장애물을 예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계획에 있어서 그 국면마다, 그러니까 제가 한 50억 정도가 생겼을 때 그 정도의 돈을 이렇게 꽁돈으로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 음모를 세워서 그걸 뺏어가려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잖아요. 그게 50억일 때죠. 근데 앞으로 정말 이제 500억일 때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날까? 5천억일 때는 어떤 사람들을 조심해야 될까? 이런 그 규모마다, 국면마다 또는 시대마다 그 장애물들이 다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장애물들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저를 이번에 그 예방 50억 단위에서 한 몇 억 손해 보는 정도로 예방 주사를 맞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더 많은 어떤 그런 음흉한 손길들이 분명히 저한테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마수가 소나리급의 뭐 한 100배 뛰어난 마수가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그때마다 나한테는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이런 사람도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들을 정말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굴려보거든요. 정말 국제화됐을 때는 어떤 세력을 내 편으로 만들어 놔야 내가 그 위기를 견딜 수 있을까,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역순으로. 그러니까 마지막 그린보니 비축통화에 이르기까지의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겠어요. 그 장애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의 이상적인 이론과 그것이 현실화되는 데 있어서 그 무애를 연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장애물이 없도록 무애. 내 무애를 연구를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리사무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은. 아예 없어. 대학교에서 월급 꼬박꼬박 나오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우리 미대 교수 월급 받는 교수들이, 그다음에 선화예고, 서울예고 그 미술 선생님들이 하는 착각이 뭐냐면, 자기 자식을 학교에 이렇게 맡겨놨기 때문에, 또 서울예고라든가 뭐 서울대, 홍대만 해도 미대를 자기 자식을 보낼 만한 부모가 돈이 많아요. 부자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미술 선생이라 하더라도 이제 일반고하고 뭐 서울예고, 선화예고는 다르니까요. 그래서 예고 선생님들이 전시를 하면 그림이 잘 팔려요. 학부모들이 사주니까 자기 그림은 엄청나게 좋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뭐랄까, 아무튼 교수 집단의 약간 그 착각인데, 그리고 또 이제 대학 교수도 마찬가지인데, 월급이 나올 때 이렇게 이 그림이 이 대중들에게 팔리는 거를 되게 우습게 알아요. 우습게 알고 되게 이론적으로 많이 빠집니다. 실험미술도 많이 하고, 매달 월급이 뭐 500에서 800 나오니까. 그러다가 은퇴하고 나서 그림이 팔린다라는 거의 소중함을 그때서야 깨달아요. 이제 돈이 안 생기니까, 그때부터. 대학 은퇴하고 나서 60대가 이제 돼가지고, 그때 이제 그때 뒤늦게,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을 미리, 그게 무서워서 이제 미술 학원이라도 하는 이렇게 사람들이 있죠. 근데 미술 학원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 전업 작가가 돼서 그림만 팔아서 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전환한다라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정말 희박하다. 이거는 그림을 전공해서 화가로 성공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팔리는 작가가 일명 대학 대학 예고 선생님을 하다가 전시할 때마다 잘 팔리더니 이제 학부모들이 안 사줬은 그 딱 진짜 허허벌판에 나갔을 때 온실에 있다가 벌판에 딱 나갔을 때 그 멘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온실 속에 있다라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리고 또 하나가 역성장 경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랑 이 사람의 차이점인데 기술 발전 때문에 그러니까 AI라든가 로봇 이야기는 안 나와요.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 안 한 거는 쏙 빼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그 서울대 무슨 그 지질학 3%에 나왔던 지질학자랑 똑같아. 연구할 수 없고 연구를 안 한 거는 그것이 비록 현실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크더라도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자기가 무식한 걸 들키기가 싫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점점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가 쓴 논문만 중요하다는 방식으로 이게 뇌 구조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현실하고 아주 멀어져 버리거든요. 회피하는 거죠.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현실하고. 그게 이제 약간 그 이론가들이 그런 경향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공간이 남으면 남는 공간 그냥 임대료 받지 말고 빌려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역성장 경제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내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야 그건 천국에서나 있는 거야. 천국이나 그런 거라고 적어놨고 밑에다가 비경제적 활동의 경제 영역 이동. 그러니까 화폐가 축소되는 게 아니라 왜 확대가 되냐면 지금까지는 경제적인 영역이 아니었는데 그게 경제적인 영역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죠. 마치 유튜브에서 먹방으로 돈을 벌 수 없었는데 먹방으로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 사람은 그 반대로 지금 실제로 지금 변하고 있는 세상의 추세조차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책에서. 그런 거예요. 참고할 건 있어요. 참고할 거는. 자, 은행도 돈과 마찬가지로 은행도 신성한 측면이 있다. 은행은 돈이 아름답게 쓰일 곳을 찾는 사람이다. 내 수중에 다 쓰지 못할 만큼 많은 돈이 있다면 은행가에게 가서 내가 다시 필요해질 때까지 이 돈을 여기 맡길 테니 좋은 데 쓸 사람을 찾아주세요 라고 할 것이다.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원래 은행이. 그러니까 신성한 은행이 필요한 거예요. 이 지구에는. 뭐 그라민 은행 정도로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은행을 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신성한 은행을, 신성한 돈, 신성한 본이, 신성한 은행을 차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제가 받은 하나의 이번 삶의 어떤 사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이제 부담감은 좀 더 생기는데 마치 동지 하나를 잃은 듯한 속으로 기대했던 동지 하나를 잃은 듯한 실망감에다가 부담감하고 또 하나가 사명감이 좀 더 생기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되는데 가볍게 가야 되는데 이 책으로 인해서 좀 많이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진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반대로 그런 좀 책임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책이었어요. 이런 이론가들이 절대 이 지구를 혁명할 수가 없다. 그걸 확인하는 어떤 그런 책이었죠. 그래서 은행도 마이너스 이자로 유지가 돼야 된다 그러는데 누군가는 그러면 그 돈을 국가가 대주든 누군가가 대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밑돌 빼서 위에 쌓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냐 말이죠.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어디를 좀 보여드릴까요? 막 접어놓긴 했는데
그러니까 아주 예언적이에요. 예언적이에요. 이 책은 감은 잡았어요. 이 사람이 미래를 감지는 했어요. 그러나 그 시나리오는 형편이 없어요. 그 시나리오는 없어요. 돈의 저장하면 채손료를 물리자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돈의 저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가치를 저장해요? 가뭄이 오니까 옛날에 뭐 7년마다 가뭄이 왔대나요? 어쨌다나요? 7년 동안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곡식이 됐든 뭐가 됐든. 왜? 기근이 올 거니까. 근데 주기적으로 그렇게 기근이 왔죠. 주기적으로. 더 큰 기근은 뭐 100년마다 한 번 올 수 있고 300년마다 한 번 올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태양의 흑점주기라든가 이런 거하고도 다 관계된 건데, 그래서 우리는 돈을 저장하고 공부를 저장하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본능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 그림에 바로 그런 가치를 저장하게끔 하고, 하지만 저장도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그 돈을 선하게 잘 쓸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은행을 할 거고, 아무튼 24년 그 설날까지 7064 계좌에 좀 많이 투자 좀 해주시고, 이번에 이아스 인천 아시아 아트 쇼에서 새롭게 아미고가 될 분이 정말 1억 2억을 쓰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길 바래요. 그러면은 또 한 번 내년에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뭐 기적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리는 태양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이것도 그냥 손으로 그린 건데 뿌리거나 하지 않고 붓질로 그린 거예요. 제가 하면서 태양 그림, 태양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오던가 하나 나오는데 좀 신기했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럼 선물 경제의 기원은 뭐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지금 못 찾을 수 있어서 제가, 그게 태양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정말 재밌었어요. 그 부분도 양자화폐 개념도 재밌었고, 여기 나오네. 480페이지, 81페이지. 우리의 영적 전통 속에는 우리도 태양에 보답한다는 생각, 사실상 우리가 감사해야만 태양이 계속 빛난다는 믿음이 존재한다. 고대의 태양 의식은 단지 태양에 감사하는 의식이 아니라 태양이 계속 빛나게 하려는 의식이었다. 태양 에너지는 지구의 사랑이 반사되어 돌아온 빛이다. 선물의 순환 원리는 여기서도 작동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에게 내가 선물해야지라는, 나도 선보농지 해야지 라는 원천이 태양이라는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양을 또 그리게 되는 거하고 그림분이 기축통하고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지금 제가 짜고 하는 게 아니라 우연히 지금 여기까지 저는 온 거거든요. 그 다음 구절이 그렇다면 우리가 풍요의 사고방식, 사랑으로 연결된 자아의 관대함을 받아들일 때 태양은 더욱 밝게 빛날 것이다. 우리의 사랑을 반사해 되돌려주는 새로운 태양들, 즉 우주가 무한히 베풀어주는 선물의 새로운 원천들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약간 예언자적인 거지, 이 책이. 그래서 자, 우리의 사랑을 반사해 되돌려주는 새로운 태양들, 즉 우주가 무한히 베풀어주는 선물의 새로운 원천들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지구상에 새로운 태양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밑줄을 딱 그으면서 내 태양 그림이 참 많이 성공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예, 약간 이 사람 말투가 좀 예언자적이거든요. 말투 자체가. 그래서 태양 그림이 성공하겠구나. 그것도 하나의 공식성 같다.
예,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심각하게 접어놓은데 한번 뭐라고 적어놨나 일단 끊고 일단 끊고 찾아보고